저랑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로 지냈어요. 그러다 졸업하는 날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죠. 사귀게 돼서 모든 게 좋았지만 친구일 때와는 다르게 부끄러웠어요. 눈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곤 했거든요. 그래도 용기 내서 말했어요. 나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와. 다음 날, 전 남자친구 집으로 가서 같이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집중해서 보다가 영화가 지루했는지 남자친구가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고개를 흔들며 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제 무릎에 남자친구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찬찬히 살펴보는데 피부도 깨끗하고 입술이 분홍빛에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예뻤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와, 입술에 뽀뽀하고 싶다. 하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꽥 지르고 남자친구를 밀쳤습니다. 그리곤 도망치다 붙잡혔는데 너무 민망해서 눈을 못 마주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양손에 깍지를 끼고 몸을 제 앞으로 기대왔습니다. 뽀뽀하고 싶었어? 제가 대답도 못하고 끙끙대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제 입술에 뽀뽀를 해주었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고 제 얼굴이 새빨개졌는데 남자친구가 뽀뽀만 가지곤 부족하겠는데? 하더니 깍지 낀 손을 풀고 제 얼굴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전 눈을 감았고 남자친구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머리칼에서 나는 좋은 향기, 그리고 너무 부드러운 입술에 온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어요. 키스가 끝나고 서로 새빨개져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꽉 잡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날 헤어지고 내일 또 만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보겠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어색해진 것 같아서 민망하네요. 제 친구는 노출이 심한 옷을 좋아합니다. 야, 너 여기 단추 풀렸다? 너 아직 애기구나? 이래야 예쁜 거야. 가슴 노출에 치마도 짧은 것만 입고 다녔죠. 야, 저것 봐. 개 쩐다. 오, 숙이면 팬티 보이겠다. 진짜 짧네. 주위 시선을 끌면 더 신나서 노출을 더 심하게 했죠. 오늘 진짜 덥네. 그치 얘들아? 문제는 친구가 제 썸남한테도 노출쇼를 시도했죠. 민호야, 나 여기 점 있다? 한번 볼래? 미쳤나봐. 내가 그걸 어떻게 보냐? 내가 허락할게. 여기 왼쪽 잘 봐봐. 으아! 수진이가 미쳤어요, 여러분. 친구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미너스, 나 여기 아래 단추 좀 잠가줘. 거긴 좀... 아잉, 그러지 말고 빨리 잠가줘. 꼴 보기 싫은 모습에 제가 단추를 모두 잠가줬죠. 자, 이렇게 잘만 잠기네. 옷도 아주 딱 맞네. 얘 왜 이래? 너 지금 나 꼽주는 거야? 눈치 좀 챙겨. 넌 쪽팔리지도 않냐? 그렇게 입고 다닐 거면 차라리 벗어라, 벗어. 이렇게 입어야 이쁘거든. 가슴도 없는 게 까불긴. 그 말에 제 눈이 뒤집혔고 온 힘을 다해 엉덩이를 발로 찼죠. 친구는 아주 옛날에나 보던 캐릭터 팬티를 입고 있었죠. 와, 저거 뭐냐? 나 유치원 때 나 입던 건데. 어른인 척 하더니만 속은 완전 애기였네, 애기. 친구들이 모두 폭소하며 비웃었습니다. 친구의 별명은 초딩 반스가 되었고 요샌 옷을 잘 입고 다닌답니다. 뭐니? 나 수술하고 싶다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얘가?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나중엔 엄마처럼 자신감이 생길 거야. 이쁘기만 하구만. 저는 다른 여자애들보다 가슴이 큰 편입니다. 진짜 빵빵하다. 짱 부러워. 그러니까. 그런데 무겁진 않아? 응, 괜찮아.
특히 체육 시간이 제일 싫습니다. 제일 끔찍했던 기억은 달리기를 하다 브래지어끈이 풀렸는데 야야 저것 봐. 대박이다. 남자애들이 노골적으로 제 가슴 쪽을 보고 수군대고 놀려댔습니다. 울면서 체육 선생님께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 너도 좀 조심 좀 하고 알겠지? 하지만 체육 선생님도 제 문제를 가볍게 받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친이 다른 반 남자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는데 야, 네 여친 그 가슴 큰 애 어디가 좋아? 솔직히 승가지? 야, 당연히 그렇겠지. 걔가 승가 빼면 볼 게 뭐 있냐? 저는 남친이 제발 아니라고 말하길 바랬습니다. 야, 당연하지. 걔를 가슴 때문에 만나지 뭘로 만나냐? 몸매 하나는 끝내주잖아. 역시. 저는 남친이 그럴 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제 가슴 때문인 것 같아 너무 싫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이 사연을 니니파이브에 보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꿈은 단 하나. 바로 큰 가슴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대성공. 전 자신감을 찾았고 주변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저기요? 혹시 괜찮으시면 한 잔 사도 될까요? 아, 저 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제가 안주랑 술까지 다 살게요. 진짜 예쁘세요. 우와. 남자들에게 대시도 많이 받았고 결국 남친도 사귀게 되었죠. 우와 진짜 대박이다. 모델 아니야? 가슴 저렇게 크면 어깨 아플걸? 어휴. 주변 사람들의 질투도 받았지만 만족감이 훨씬 컸습니다. 저 언니 몸매 봐. 진짜 이쁘다. 저렇게 말랐는데 가슴 크기 뭐야? 실화야? 워터파크에서 한껏 가꾼 몸으로 자신감 있게 나갈 때였습니다. 어라, 가슴이 약간 무거워진 것 같은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듯 했고 어느새 딱딱해져 있었죠. 아, 왜 이러지? 느낌이 이상하네. 자기야, 여기야. 와, 수영복 진짜 잘 어울린다. 운동 좀 열심히 했지. 자, 두 분 여기에 딱 붙어서 타시고요. 위험하니까 꽉 잡으세요. 이거 너무 좁은데? 떨어질 것 같아. 괜찮아, 딱 붙어. 빠른 물살과 함께 굉장히 빠르게 놀이기구가 내려갔죠. 그 순간 미끄러져서 튜브에서 떨어졌습니다. 전 머리를 부딪혀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일어섰습니다. 자기야, 가슴이. 제 가슴 양쪽이 찌그러져 있었죠. 그리고 벽면이 가슴 모양으로 파여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가리고 정신없이 워터파크를 벗어났죠. 제 수술로 다시 괜찮아졌지만 지울 수 없는 제 흑역사입니다. 저는 가슴이 4개입니다. 부유방이란 병입니다. 가슴이 2개 더 자란 상태예요. 당장 수술은 어렵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떡하면 좋아! 엄마, 괜찮아. 내가 가리고 다니지 뭐. 가슴 전체를 붕대로 묶고 반팔이나 민소매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서혜야, 덥지 않아? 내가 부채질 해줄게. 고마워. 아, 미안해. 다 흘렸네. 닦아줄게. 만지지 마. 저리 치워. 두껍게 옷을 입어도 티가 날까봐 항상 예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진짜 널 좋아해. 우리 사귀자. 응. 알겠어. 고백을 받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혜야, 차 지나간다. 조심해. 손대지 마. 싫어. 가슴 때문에 조금만 닿아도 들킬까봐 괴로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아까 나 때문에 화난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예민해서 그래. 미안해. 그럼 조심히 들어가. 안 돼. 싫어. 서혜야, 내가 싫은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사실은 나 비밀이 있어. 말해줘. 어떤 비밀이든 괜찮아. 알겠어. 그럼 나랑 같이 들어올래? 이상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너라면 다 괜찮아. 준비되면 보여줄래? 괜찮아. 내 눈엔 너무 예뻐.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남친 덕분에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수술해서 평범해졌답니다. 전 발레리나를 꿈꾸는 발레 유망주입니다. 양손 끝에 영혼을 담아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엑셀런트! 아주 좋아요. 특히 신발레, 몸선이 아주 예뻐. 다행히 적성에 맞아 재미도 있었고 잘하는 편입니다. 어쩜 발레야? 어떻게 그렇게 몸매도 이쁘고 발레도 잘해? 에이,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지. 발레 학원에선 친구도 많았지만 학교에선 달랐습니다. 야야, 저기 먹토니 온다. 몸매 유지하려고 밥 먹고 화장실에서 맨날 토한다며? 우와, 재수 없어. 우리 보고 돼지 같다고 말도 안 섞는다던데? 아, 쳐다본다. 빨리 가자. 냄새나.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이 소문나서 이유 없이 미움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아파 양호실에 누워 있었는데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넌 어떻게 신발레랑 같이 다녀? 아, 어릴 때부터 발레 학원 같이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뭐. 성격도 좋다. 쟤 학원에선 별말 안 해? 그냥 뭐 발레 얘기하다가 가끔 애들 얘기하긴 하는데. 아,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해줘. 발레가 그러는 거 알면 너네 다 놀랄 수도 있으니까. 걔는 맨날 그래? 너 아니었으면 몰랐을 뻔. 아휴, 고생한다 김예지. 제 베프가 학교에서 헛소문을 퍼뜨린 범인이었죠. 다음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예지야, 나 학교 생활 너무 힘들어. 반 애들 나한테 왜 그러는 것 같아? 걔네 다 너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야. 못생긴 돼지 같은 애들이 지저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넌 항상 예쁘고 착하잖아. 언젠간 애들도 널 좋아할 거야. 힘내자. 웃으면서 위로해주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녹음해 두었다가 반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와, 예지 이중인격 미쳤다. 신들린 연기력에 극찬한다. 그럼 여태 신발레 어록은 김혜지가 주작한 거? 와, 주작이 날아오른다. 김예지 스케일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신발레만 개불성. 미안해, 만난 거 평생 사줌. 아니야. 신발레가 조작한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생각해보니까 신발레 얘기 전부 네가 했잖아. 와,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봐. 진짜 아니라고. 난 말한 적 없어. 너네가 오해해놓고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다음날 친구는 그대로 매장되었고 반 애들은 제게 사과하였죠. 그 친구는 결국 발레 학원도 그만두고 전학 가버렸습니다. 예지야, 대체 왜 내 뒷담 깠어? 너랑 발레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 남은 인생 착하게 살자 우리.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학기가 되니 친한 친구들이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해서 어느샌가 혼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는데
예쁜 선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우리과 2학년 맞지? 전공 수업 때 봤는데 같이 밥 먹자. 아, 네, 좋아요. 예쁜 선배가 웃으면서 다가와 반가웠던 저는 선배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선배는 저와 반대로 2년간 휴학 후 복학해서 동기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수업을 선배와 매일 같이 들으면서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워낙 예뻐서 얼짱으로 유명해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많았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도 인스타에 올리고 선배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언니는 예뻐서 좋겠다. 언니가 볼 땐 나 어디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너 지금 성형수술 말하는 거니? 응, 나 쌍수만 했는데 안 예쁜 것 같아. 좀 더 해야 할까? 어머, 난 자연이라 수술 같은 거 모르고 관심도 없어. 정색하며 대답한 선배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에 샵 자연미인, 샵 노성형, 샵 성괴극혐 이런 태그를 달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수업 중 다른 과 사람들과 앉아서 제가 성형한 사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수업 끝나고 선배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대체 뭘? 왜 그러니 너? 인스타 태그도 그렇고 나 성형했다고 뒷담하고 다닌다며. 사실만 말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역으로 화를 내며 선배는 그렇게 휙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선배는 남학생들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학생들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야, 이거 그 선배 얘기 아니야? 봐봐. 남학생들은 서로 휴대폰으로 인스타 사진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제 추천에도 그 사진이 올라와 있어 읽어보니 얼짱 선배가 성형하기 전의 사진과 장문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선배의 고등학교 친구로 자연미녀 코스프레가 엮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짱 선배가 뒤늦게 들어오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선배, 성형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 남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선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강의실에서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인스타에 게시글 관련한 댓글이 도배되었고 선배는 자신의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결국 선배는 학교도 자퇴했고 덕분에 저에 대한 소문도 전부 사라져서 지금은 학교를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 학교는 외지에 있어 전학년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생애 첫 기숙사 생활에 어떤 룸메를 만나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입학 전날 기숙사에 도착했는데 아직 룸메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짐을 다 풀고 나서 깜빡 잠에 들었는데 누가 제 다리를 툭툭 건드리며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와 함께 생활할 룸메가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 반가워. 나는 김룸메야. 안녕. 나는 박고등어야. 그날 밤 저희는 지칠 줄 모르는 수다를 떨며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하고 평범한 나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룸메랑은 다른 반이었는데 항상 야자 끝나기 전에 톡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아? 떡볶이 먹고 싶다잉 맞지? 등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매번 아니? 라고 답하기도 그래서 그렇네 히읗 등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싫다고 했든 좋다고 했든 상관없이 룸메는 먹을 것을 제 몫까지 사왔습니다. 처음엔 정이 많은 친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먹기 싫을 때에도 억지로 한 입이라도 꼭 먹게 해서 점점 기분도 상하고 짜증이 났어요. 나 진짜 먹기 싫다고. 속도 안 좋고. 왜 맨날 꼭 먹게 하는 거야? 진짜 먹기 싫다고. 그래도 한 입은 먹으라고. 한 입만. 응? 빨리 먹으라고. 한 입. 그래도 첫 룸메인데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집에 갔다가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책상에 포스트잇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5,000원 나누기 2 2,500원. 떡볶이 12,000원 나누기 2 6,000원. 이게 다 뭐지? 읽어보니 한 달 넘도록 룸메가 먹은 야식들의 가격에 딱 2로 나눈 금액을 입금하라는 메모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 온 룸메가 웃으며 말을 걸더라고요.
고등어야, 입금했지? 너랑 나랑 같이 먹은 거 내가 영수증 보고 정리한 거라서 정확하니까 걱정 말고. 내가 왜 입금해야 해? 내가 먹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너가 먹고 싶어서 산 걸 왜 나보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 너가 다 먹은 거잖아. 룸메와 한바탕 끝에 저는 절대 주지 않겠다 하고 화가 난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매점에 갔는데 지갑에 있어야 할 돈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잠든 사이에 룸메가 제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룸메를 기숙사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기숙사 방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했는데 룸메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눈 감아준 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룸메가 했던 행동들과 돈을 빼앗아간 것까지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룸메는 학생기록부 벌점과 교내 봉사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룸메도 새로 바뀌고 제 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후로 그 룸메는 절 피해 다니는지 보이지 않지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제 친구는 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플렉스 하더니 명품이나 비싼 브랜드의 옷, 신발 등을 하나둘씩 사는 겁니다. 그런데 꼭 사고 와서는 야, 나 또 플렉스 했다. 오, 짱이다. 쩔지? 너도 좀 플렉스 해라. 같이 다니기 부끄러워. 솔직히 한두 번은 그냥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야, 넌 이거 없지? 넌 이거 사는 거 꿈도 못 꿀 거다. 이렇게 저를 깔보고 빈정대길래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살 때마다 인스타에 올리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사진을 찍어달라 합니다. 아, 좀 은근슬쩍 로고버 얘기 잘 좀 찍어봐. 이렇게? 이제 됐어? 한 번 더 찍어줘. 발로 찍은 것도 아니고 뭐야. 아, 빨리 다시 찍어줘. 얼른. 사실 자기가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을 하기로 해서 언니가 사준 아껴둔 비싼 티를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같은 티를 입고 왔더라고요. 아, 짜증나. 왜 똑같은 티 입고? 집에 가서 버리든가 해야지. 아, 개나 소나 다 입네. 치.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같은 옷 입을 수도 있지. 말을 왜 그렇게 해? 야, 그만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왜 그래? 어라? 너네 둘이 똑같은 티 맞아? 둘이 로고 모양이 약간 다른데? 친구의 말에 친구 티와 제 티를 봤더니 로고 모양만 약간 다르더라고요. 야, 너 짝퉁 입었냐? 아, 어쩐지. 네가 이런 걸 입고 올 리가 없는데. 뭐라는 거야? 이거 우리 언니가 선물 준 거고 집에 택이랑 보증서 다 있으니까 보여줄게. 너야말로 네가 짝퉁 입어놓고 찔리니까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맨날 인스타에 플렉스하고 올리는 거 봤는데?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지. 야, 너네 딱 보면 몰라? 얘가 이런 걸 입을 수 있겠냐고. 얘들아 이것 봐. 땡땡이가 찐인데? 야, 맨날 플렉스 거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개나 소도 입는 걸 넌 짝퉁을 입냐? 친구는 저와 친구들의 말을 듣더니 점점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나가버리더니 이후로 연락도 없습니다. 맨날 절 깔보고 플렉스 거리더니 앞으로는 플렉스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친구 중에 얼굴이 길쭉한 여자애가 있습니다. 양 볼에 뾰루지가 송송 나서 별명이 오이였습니다. 안녕.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난 오이라고 해. 오이 너에게 내 옆자리를 허락해주지. 저한테 말도 걸며 친해지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하루는 제가 헤드셋을 끼고 공부 중이었는데 감자야, 그 헤드셋 나도 사려던 건데 한 번만 써봐도 돼? 헤드셋을 건네주자 앉자마자 바로 쓰더군요. 마음에 들었는지 집 갈 때까지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오이 이제 그만 돌려줄 시간이라고. 아가씨. 나 하루만 더 써보면 안 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간절한 눈빛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는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죠. 네 녀석 도대체 어디로 도망친 거냐? 선생님께 번호를 받아 전화도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했던 거 아니었냐고. 젠장. 빌려준 걸 포기하고 중고로 사려고 헝건나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거랑 똑같은 물건을 찾았죠. 기스난 부위며 스티커 위치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내 헤드셋이 틀림없어. 바로 주문 예약을 하고 장소와 시간을 정했죠. 직거래 날 멀리서 오이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숨어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다 손에 든 헤드셋을 발견했죠. 오이 난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예. 감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친구는 싹싹 빌며 사과했지만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결국 친구 부모님이 오셔서 사과하시고 합의금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치킨 파티를 벌였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남았다 이가.